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소화했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단식 8일차였던 어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굵직한 이슈들이 가득했던 이번 주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와 당 지지도 살펴보고 또 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자제해달라는 발언으로 파장을 낳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권 여론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여론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지난주와 같은 동률을 잃었고 부정평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일단 이번 주 결과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라는 굵직한 이슈가 있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작용을 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지소미아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진보층에서도 잘했다. 네.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잘했다. 그러니까 이념을 가리지 않고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대통령의 이 긍정평가는 유지가 되거나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네. 이번 조사 결과는 이제 유지가 된 것이고 부정평가는 내려올 수밖에 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안보 이슈 중에서도 이제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보수층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았던 네.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을 일단 정부가 내렸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부정이 내려간 것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만 이제 한 아세안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 큰 행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는 것보다도 사실 더 큰 이제 어떤 의미가 있거나 이제 규모 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행사였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말씀하신 이제 한일 지소미아 관련해서 또 이제 진실 공방들이 좀 논란들이 있었고 네. 또 북한의 해안포 사격 이제 관련한 또 뭐 보도들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제1야당인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한 또 집중적인 보도들도 있었고 하면서 실제로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얻지는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평가는 비록 이제 하락이 됐는데 긍정평가가 뭐 이제 눈에 띄게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면에서 이제 좀 제약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는 약간 아쉬운 측면들 왜냐하면 국가적인 큰 행사에 네. 따른 어떤 정치적 효과를 충분히 이제 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은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자유한국당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별도로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 단식 전부터 해서 단식이 시작된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갔기 때문이고요. 2주 동안은 하락세를 멈추지 못했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1% 올랐습니다.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한 효과가 지지율로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될까요? 지지층 결집이에요. 우리가 지금 화면을 가만히 보시면 무당층이 내려가고 우리 공화당도 내려갔는데 자유한국당은 올라갑니다. 바른미래당도 내려갔죠. 저 지지층들이 바른미래당, 우리 공화당, 무당층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겁니다. 단식에 대해서 이 평가는 네. 엇갈리죠, 당연히.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제 중도층은 단식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 단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공감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실제 그런 조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공감하지 않는 쪽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편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단식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단식이 길어지는 데 대해서는 이제는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제 이슈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된다. 이것이 이른바 1찬 2반입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연장은 찬성하는데 2반은 선거법 개정, 선거제 개정에 반대. 그다음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 네. 2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지층들이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있게 네. 됩니다. 그건 왜냐?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 이야기는 양쪽 지지층들이 이렇게 결집하는 현상을 단식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도 내려가면서 그 정의당에 빠진
층들이 다시 더불어민주당을 소속하면서 양 진영 간의 대결 네. 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확실히 저기 지지율 표를 봐도 네. 뭐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뭐 무당층까지 포함해서 다른 당의 지지율은 다 떨어졌는데 유독 여당과 제1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게 보이네요. 네.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내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으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 건강한 정당이다라고 네. 하는 것. 당위적으로 그것은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실제 현실에서 당이 다양한 목소리 그것은 뭐냐 하면 당 대표나 지도부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열로 비춰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이 많으면 좋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단일 대우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당이 화합하고 있고 뭉치고 있고 단결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지층들이 또 같이 이제 붙어주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네. 버스를 만약에 탄다고 한다면 비유하자면 버스가 너무 덜컹거리거나 흔들리게 되면 기다렸던 승객들이 타지 않거나 또는 타고 있던 승객들이 불안하니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당에서. 그렇게 당이 이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지지를 안 보이는데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강행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어쨌든 당이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들을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이 이제 어쨌든 분열되는 모습들을 가리게 되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공세도 줄어들고 하면서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 그 지지층의 결집으로 인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총선 전에는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미국 관계자한테 전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는데 먼저 지난해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때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저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북미회담 전주에 비해서 북미회담 다음에는 저렇게 오른 72.3%에서 75.9%까지 오른 저런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나왔거든요. 저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건 세 가지 변수입니다. 경북공, 경제, 북한, 공약. 이 공약은 검찰개혁인데 그만큼 북한과 관련된 이슈인데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 남북 관계는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에 뚜렷한 반영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질 못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특별하게 진전되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 키는 남북 관계는 오롯이 이 북미 관계에 달려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였죠. 지난해에 지방선거 바로 전날에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 있으니까 네. 이것 자체가 사실상 선거를 지배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네. 그런데 또 반면에 올해 2월 말에 있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네. 성과 없이 끝이 나니까 또 지지율이 내려가는 현상 우리 또 소개를 하겠지만 네. 그런 현상이 이어진다는 건 뭐냐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이제는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되기보다는 네. 경제, 북한 공약이 영향을 주는데 이 북한은 이제는 북미 관계가 되는 거죠. 왜? 네. 그래야만 비핵화 진전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만들어지냐 만들어지지 않느냐는 바로 북미 간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가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추이가 남북 관계에 대한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북미 관계 쪽에 더 많이 연동이 돼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윤희용 센터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쨌든 뭐 이제 북미 간 정상회담이라든가 이것들을 좀 선거 뒤로 미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네. 상당히 이제 뭐 두려움이라든가 걱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남북 관계 어쨌든 현 정부가 내세웠던 첫 번째 과제였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쨌든 다시금 이제 어떤 기대라든가 희망적인 동력을 되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을 선거를 앞두고 시도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도 이제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선거에서는 역풍이 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이제 6.25 정상회담 직전에 이제
저 지방선거 직전에 그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됐는데 선거 결과에는 여당한테 좋지 않았던 것이고 또 노무현 정부 때 14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있는 선거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직접 선거를 앞두고 남북 간의 어떤 뭔가 모종의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것은 뭐 정치적인 어떤 정략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효과가 충분하게 긍정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북미 회담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나라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풍의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런 역풍 가능성도 차단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하게 어쨌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라든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른바 그래서 국내 정치에서는 북풍이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 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역시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결국 이 성패 정상회담의 성패와도 상당히 연동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서 계속 보여드린 거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비교적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회담이었고 그렇다면 올해 2월 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은 어땠는지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지난 2월에 저 흐름을 보면 글쎄요. 앞서서 6월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국정수행 평가가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더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바로 중도층 때문인 겁니다. 중도층. 그런 이유가 저 시기에 또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가 있었죠. 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일약 자기 대선 후보로도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로도 이어졌는데 저때 결렬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 이 북미 관계가 회담이 이제 결렬되는 그 이유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이제 국내 정치의 이유, 존 볼턴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러면서 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발짝도 진전을 못하면서 급격히 관계가 냉각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이 한반도 조정자 역할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평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의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주목을 하고 있는데 별로 진전되지 못하니까 중도층이 돌아서면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할 부분은 결과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왜 대통령 그리고 선거에는 그다지 좋은 영향을 못 줬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벤트 효과가 크잖아요. 네. 실질적인 결과는 결국 미국과의 사이에서 끌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북미가 왜 중요하냐? 이것이 중도층이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자, 북한은 지금 진보 쪽에서 상당히 한반도 평화 파트너로서 중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에 지소미아를 보더라도 보수층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또 중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양 국가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층은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한편으로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상당히 북미 간의 관계가 지속될 경우에 한 가지 또 여권이 누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 어쨌든 지지층을 동원하기 위한 주요한 논리가 뭐냐면 한미 동맹을 강화시킴으로써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그럼으로써 이제 안보에 민감한 보수층들을 결집시키는 이것이 주요한 핵심 논리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근데 북미 정상이 상당히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이 논리 자체가 사실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보수층에서 또는 안보에 관심을 가진 층들에서 다소간 어쨌든 보수 정당으로서의 결집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보수 정당이 상당히 이제 선거적 측면에서 어떤 뭐 민족적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이 아니라 선거적 차원 선거적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이제 우려를 뭐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 이런 네. 다민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비판을 이제 받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정치에, 우리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동안에 뭐 수치를 봤을 때는 분명히 있어 왔고, 그리고 이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다른 식으로 여론의 흐름이 이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은 이게 개최가 된다면, 그리고 성공을 한다면 분명히 한국당에는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일종의 북미 정상회담, 이 남북 관계와 관련된 이슈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이것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지난 네. 지방선거에 사실상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공행진하게 만든 것이 북미 정상회담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데 열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때도 보면은 발표를 냈지만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고, 그때 그냥 발표만 단지했을 때는 선거에 대한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의도적 이런 발표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도 샀기 때문에 역풍이 왔던 것이거든요. 예. 더 실질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그 당시에 온노비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는 비판, 또 한편은 닷컴 열풍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경제일 겁니다. 얼마만큼 또 자유한국당이 경제 관련 대안을 잘 내놓는 것이 사실은 이 트라우마보다도 더 좀 견고하게 준비해야 되는 대목일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윤희용 센터장님께 오늘 전반적인 그 여론의 흐름들을 분석을 했는데, 네. 그 민주당 지지율, 뭐 지금 당 지지율도 저희가 말씀 중에 조금 보여드렸는데, 이런 또 대통령 수행 평가와 북미 정상회담이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듣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사실은 좀 연동되어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어쨌든 국정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정당 지지율은 이제 편차가 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도 이제 대통령 현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가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불러일으킨다고 한다면, 어쨌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중도층들이 네. 여당 쪽으로 상당히 이제 호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